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웹툰, 웹소설 관련 기업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웹툰, 웹소설 관련 기업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약을 한번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글로벌 웹툰 시장 장악을 위한 인수 싸움에 인수당할 만한 기업들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과거 2021년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여러 해외 웹툰, 웹소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타났었고,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같은 기업들과 추후에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는 여러 웹툰, 웹소설 업체들이 좋은 밸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K 콘텐츠의 확장성과 수익성이 주목받을 시점이다라는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대흥행으로 서양권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지도가 훨씬 더 올라갔고, 과거에 서양권에서 흥행했었던 작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스위트홈, 킹덤,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원작이 웹툰이었습니다. 해외 흥행으로 소설과 웹툰 원작 작품들이 잘 나가게 되면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IP 확장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IP를 가지고 이를 활용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IP사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고, 하나의 IP로 활용하게 되면 이익 마진이 더 높아질 여지는 충분히 생기는 셈입니다. 이런 걸 일반적으로 수직 계열화라고 부르는데, 콘텐츠 회사에서는 OSMU라고 해서 One Source Multi Use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도 이 용어는 쓰여져 왔었으나 시기적으로 OSMU 역량이 되는 회사들이 제대로 주목을 받으려면 해외 진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IP 확장성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바로 귀멸의 칼날이라는 일본 만화가 원작인 작품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 영화관에서 상영하면서 상영 시기를 기점으로 단행본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줬었습니다. 양방향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셈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원작 IP의 기대감을 이용해서 흥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덕분에 다시 재조명받은 원작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셈이죠. 그 밖에도 약한 영웅이나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이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한 경우에 웹툰의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를 활용해서 매출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웹툰 시장만 가지고는 성장이 꽤 한계에 달했다는 생각이 들고, IP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역량이 되는 회사들은 이제는 다음 성장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웹툰으로 성공한 IP를 가지고 드라마와 영화로도 수익을 벌고,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웹툰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지금 시점이 상당히 적절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한국 컨텐츠의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웹툰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내 웹툰 사업이 해외로 그대로 번역되면서 수출이 되고,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에서 한국 웹툰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른 기업들을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 주자가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미국 증시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3년에 상장 이슈가 부각이 되면 다시 웹툰 업체들의 몸값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카오는 자회사들을 여러 국내 증시에 상장을 시키는 동안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네이버의 잠재력은 아직까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자회사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을 투자자들에게 오픈을 하지 않았었는데, 당시에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의 이유로 카카오만 붙으면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자회사의 문어발식 확장 및 상장이 기업 가치의 더블 카운팅 이슈, 그리고 경영진들의 기존 주주를 배려하지 않는 경영 방식이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다가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상장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웹툰 시장 북미 지역 공략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강조드린 바 있으니까, 어떤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네이버가 북미 시장을 선점하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웹툰 웹소설 컨텐츠 섹터에 주목해야 되는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북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웹툰을 다양한 나라로 번역해서 확장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21년도에 본격적인 북미 플랫폼을 인수를 통해서 독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한 이후에 최근에는 유럽 법인을 신설을 해서 현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원래 시장을 큰 그림에서 보려면 가장 시장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월간 거래 규모를 차트로 표시해 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래액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격리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던 효과를 2020년과 21년도에는 40%에서 60% 가까이 연간 성장을 보여줬었습니다. 이후에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20% 이상, 20, 30%의 연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 한국, 일본, 미국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네이버 웹툰의 한국 시장 영업이익률은 무려 20% 수준에 달합니다. 미국 시장의 이익률도 이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웹툰 시장은 일본 망가가 원조고 이를 한국이 따라가고 있고 미국에 공급되는 작품들은 거의 한국이나 일본에 근간을 두고 번역된 작품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컨텐츠 기업들은 이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수위가 높은 작품, 성인물이나 BL 장르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대표적인데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웹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봄툰이나 레진 코믹스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키다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플랫폼이거든요. 매출의 절반 정도는 레진 코믹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레진 코믹스의 매출 볼륨 확대가 키다리 스튜디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특히나 BL, 성인, 로맨스 장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업체인데요. 제가 왜 이쪽 장르를 주목을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공격적으로 확대시키기 어려운 장르이기도 하고 이쪽 장르를 주로 즐겨보는 독자층이 성인층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성인들이 주요 독자층이라는 점, 그리고 마니아층 확보가 다른 장르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레진 코믹스와 봄툰 두 개의 플랫폼 모두 성인용 웹툰을 연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봄툰의 경우에는 인기작 상위 10편 중에서 9편 정도가 성인 웹툰이고 레진의 경우에는 10편 중에 8편 정도가 성인 웹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봄툰의 경우에는 유료 회원의 90%가량이 여성 독자층이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이나 덕질을 하는 매니아층은 주로 남성 독자층이 차지를 할 줄 알았는데 봄툰의 경우에는 BL 장르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향 유료 결제가 많이 나오는 점 또한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매력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결제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독자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작품만 잘 찍어낸다면 앞으로도 꽤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봄툰 홈페이지에서 상위에 올라와 있는 연재작들의 조회수를 보니까 많이 나오는 작품들은 대부분 BL 장르이거나 독자층이 여성향으로 타겟화되어 있는 작품들인데 300만이 넘는 수준의 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니치마켓, 틈새 시장 치고는 꽤나 시장 규모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운영 중인 핵심 플랫폼인 레진 코믹스와 봄툰의 결제액 추이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레진 코믹스의 경우에는 19년도에는 해외 매출이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계속해서 미국향 결제액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의 인지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 법인만 160억 정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법인이 500억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한국의 30% 수준만큼은 레진 코믹스의 미국 결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 시장보다 이용자 수 타겟도 더 크지만 결제 규모도 더 올라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 마켓으로만 타겟이 되던 시장의 한계를 해외 진출로 극복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올해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인 틱톡의 운영 회사인 바이트댄스에서 키다리 스튜디오에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중국향 웹툰 공급을 공식화 지었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이 시장이 큰지 잘 모르겠지만 플랫폼이 유저가 많으면 일단 출발 자체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존의 일본과 미국에 진출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어본으로 번역을 해서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을 수출을 하게 되면 초기에 적어도 100억 정도의 연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과 미국에 합쳐서 초창기에 100억 정도의 매출을 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100억 정도의 매출 발생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키다리 스튜디오는 아직까지 마진율이 들쭉날쭉하고 최근에는 3분기에 소폭 적자까지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 1년 동안의 추이를 보시면 10% 이상 이익률을 기록을 하다가 급격하게 이익 마진이 꺾이기도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이번 3분기에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 꺾이는 반면 판관비는 거의 줄지 않으면서 비용이 늘어나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앞으로 나타난다면 다른 CP사들처럼 두 자릿수의 이익 마진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년도 초에는 회사 직원이 100명대에서 최근에는 200명대까지 올라오면서 인력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과정에서 비용 지출이 더 늘어났지만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런 컨텐츠 업체들에게 급격한 수익성 개선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소개할 기업은 IP를 가지고 있어서 웹툰, 웹소설을 통해서 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확장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까지 이어져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IP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 DNC 미디어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작품 하나로 유명세를 탔었던 대표적인 IP 보유 컨텐츠 프로바이더, 즉 CP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북미의 대표 웹툰 플랫폼 업체인 태피툰에서 나 혼자 레벨업을 솔로 레벨링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연재했고 누적 조회수가 1600만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IP 확장성이 해외에 먹혔을 때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DNC 미디어의 확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는 점 중에 하나는 주요 주주가 카카오 페이지라는 포인트입니다. 지분의 23%를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카카오가 보유를 하고 있고, DNC 미디어가 갖고 있는 IP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전부 IP를 찍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IP를 조달받는 측면에서 웹툰, 웹소설 업체에 지분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DNC 미디어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만큼 DNC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작품들을 판매하는 루트가 자연스럽게 카카오의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IP를 더 밀어주고 순위 랭크의 상위로 띄워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상부상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북미향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DNC 미디어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지에서 유저 수를 확보한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할 수 있으니 판로가 쉽게 뚫리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국내 웹툰 시장의 양대 산맥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일본, 미국으로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수익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편은 국산 IP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미 일본에서 TVA로 방영되기로 확정된 작품들도 있고, 이 순위에 있는 작품들은 인지도가 높은 IP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으로 활용되기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작품들입니다. 보시다시피 DNC 미디어에서 IP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고, 웹툰에서 영상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열리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IP 활용한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별로였습니다. 회사 쪽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작이 6개 작품에 불과했고, 시장에서는 나 혼자 레벨업에 너무 전체적으로 매출이 치중되어 있어서 매출처 다변화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진율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버틀러의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분기 단위로 매출액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판관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판관 비율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는 매출 성장의 부진, 그리고 내부적인 조직 관리에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웹툰, 웹소설 인력 시장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이 워낙 몸집 키우기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력 있고 커리어가 쌓인 인재들은 대기업들이 높은 몸값을 불러서 스카우트해 가기 바쁘고,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구성원 1인당 급여를 높여가면서 인력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장 수준만큼의 인건비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DNC 미디어도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비슷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신작 출시, 그리고 IP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로 확장되는 모습들이 곧 실적으로 매출 증가로 연결이 되어야 건강한 체질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